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서울 초등특수 합격한 고합니다. 우선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졸업 후에 8개월 동안 단기로 올인을 해서 합격한 케이스이고요. 1차 서울컷보다는 플러스 13점, 그리고 최종 컷으로는 약 0.2배수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간에 합격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들으시면 유용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 관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었고, 순 공부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핸드폰을 너무 자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 때문에 4학년 초수 때 시험을 볼 때는 실패 요인으로 작용이 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이 실패 요인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아침잠이 많은 스타일은 아침 스터디를 계획하는 것으로 극복을 했어요. 그 예로는 직강을 오는 날에는 아침 7시 반까지 학원에 와서 다른 중등 선생님과 내가 오늘 배웠던 내용,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인출 스터디를 했어요. 그리고 직강을 오지 않는 날에는 집에서 7시 반에 전화로 몇 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오늘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몇 조부터 몇 조까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기상 스터디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아침잠이 많은 스타일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순 공부 시간이 부족했던 스타일은요, 자투리 시간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도 되게 허비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직강 전에 12시에 수업이 시작한다고 치면 7시 반부터 12시까지 4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비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학하는 길. 저도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통학을 했기 때문에 3시간, 왕복 3시간이 비었어요. 이 시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잠자기 직전 시간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 자투리 시간 동안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를 스터디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핸드폰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신 분들은 그 핸드폰에 보시면 공부 어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름이 캠스터디나 열품타와 같은 어플을 활용을 하셔서 내가 공부를 집중할 수 없는 시간을 이 어플을 까는 것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표를 하나 넣어두었는데요. 제가 3월부터 10월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식으로 시간을 분배했는지 적어 놓았거든요. 보시면 저는 3월에는 특수교육학 그리고 초과정을 했고, 그리고 갈수록 7, 8월 갈수록 장특법이나 총론이나 특과정을 넣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를 하실 때에는 3월부터 시험 출제 비중에 맞추어서 공부 시간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3월에도 특수교육학은 6의 비중, 그리고 특과정은 3의 비중, 그리고 나머지 1은 특과정, 법, 총론, 논술 이런 비중을 두어서 3월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부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특수교육학인데요. 저는 3월부터 6월까지를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월에서 11월 최한수 선생님 커리큘럼을 들으면서 심화 완성반과 기출 분석반 직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자세한 예를 들어드리면 심화 완성반 직강을 듣고 집에 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힘드시니까 집에 가서 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집에 가자마자 나눠주신 마인드맵을 기반으로 서브노트를 작성을 했어요. 받으신 서브노트 자료들 다들 있으시죠? 제가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서브노트 작성을 했는데 왼쪽에는 기출 내용, 기출 문구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날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마인드맵을 기반으로 한 서브노트를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그 단순 암기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구조화된 틀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많이 회독할수록 점점 공부를 할 때 그 스피드가 빨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머리에서 날아가는 휘발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 있는 구조화된 서브노트인데요. 이따가 끝나시고 이 파일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진 첨부해 놓은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서브노트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요일에는 기출 분석반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 분석반 때 기출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 예를 들면 노란색은 유아특수, 그리고 빨간색은 초등특수, 파란색은 중등특수, 그리고 초록색은 출제 예상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붙여서 내가 이번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기출 경향이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대신에 이렇게 하시려면 수업 때 최한솔 쌤이 이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내가 어떤 기출이 다음에 또 나올지를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때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는 서브노트를 작성하시고, 그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 서브노트나 다른 사람의 서브노트를 활용하시고, 그리고 토요일에 돼서는 기출 분석반을 들으시면서 기출 스티커를 붙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제가 첨부해 놓은 사진처럼 최한수 쌤이 말씀해 주셨던 크러치를 사용한 계단 내려오기, 그리고 발화 유도 전략, 발화 원어 자극 전략, 데이지 등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온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이번 시험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3월, 2월에는 기초를 탄탄하게 만드시고 또 나만의 자료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7, 8월인데요. 7, 8월은 3, 6월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회독수를 늘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적어놓은 내용처럼 3, 6월에 했던 것을 하루 한 영역씩 혼자 인출해보거나, 그리고 직강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 그 서브노트를 반복해서 공부를 해보거나 하는 식으로 3, 6월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 10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운 내용을 계속 다회독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9, 10월에도 저는 최한솔 쌤 모의고사 반과 모의고사 반 직강을 들으면서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예로는 9월에 시작하는 모의고사 반을 듣고 집에 가서는 바로 오답 노트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사진에 첨부한 것 보시다시피 모의고사 문제로 나왔던 대근육 운동 분류체계 GMF-CS가 초특 이번에 임용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모의고사 반을 듣고 집에 가서 얼마나 오답 노트를 잘했는지가 실제 시험장에서의 내가 쓸 수 있는 능력과 되게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업을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얼마나 그거를 잘 복습하고 또 심화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도별 기출분석 스터디를 제가 혼자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출분석 스터디 한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기출분석 스터디는 임용 문제를 출력해 놓고 한 줄 한 줄 쪼개가면서 그 한 줄 한 줄에 해당하는 특수교육학 개념이 있다면 내가 혼자 인출을 해보거나 백지로 써보거나 하면서 개념을 확장하고 그 주변 개념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3, 8월에 인출했던 것을 한번 문제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3월부터 10월까지 특수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반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 스스로든지 아니면 짝스터디를 통해서라든지 그 특수교육학 내용을 계속 반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만약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인출 노트라고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인출 노트를 활용하셔서 당뇨망막병증이면 그 당뇨망막병증은 점차 촉각이 둔해지고 듣기 교재를 활용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을 3월부터 10월까지 매번 반복하셔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초등교육 과정인데요. 이거는 초등 들으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시겠죠. 저는 초등교육 과정은 3월부터 10월까지 다른 강사분 강의를 듣고 인강을 통해서 혼자 복습하고 또 짝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3월부터 8월까지는 혼자 인강을 듣고 복습을 하였고,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짝스터디, 전화스터디를 해서 뭐뭐의 개념을 말해보세요. 과학 무슨 실험의 원리를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내가 혼자 공부하면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누군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개념이 맞는지 확인해주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한 번 더 들으면서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밑에 제가 넣어둔 모형과 모형 역량 인출 자료는 그 기존 합격하셨던 분들 자료를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따가 필요하시면 제가 다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이따가 와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초과정 공부 시 주의점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초과정은 특수교육학과는 다르게 기출 경향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재작년에는 국어 사회가 나와서 작년 공부하셨던 분들은 국어 사회를 소홀히 했던 경향이 있어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진짜 실제 시험장에서는 국어나 사회가 되게 깊게 나왔어요, 시험에. 그런 식으로 초과정은 기출 경향을 확인하다기보다 전체적인 내용을 3월부터 10월까지 꾸준하게 차근차근 전체적인 내용을 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논술인데요. 논술도 초등교육과정 들으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시험 봤을 때 논술은 아예 공부도 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아예 한 편도 써보지 않은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험장에 들어가면 논술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최한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할 때는 우선 최한수 쌤이 맨날 말씀해 주셨던 것이 너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우선 많이 써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좀 지나면 이틀에 한 번, 시험 직전에는 하루에 한 편씩 논술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임용 때는 실제로 만점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논술이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써봐서 내가 이 논술을 어떻게 처음과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건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첨삭을 받는 건데요. 저는 논술은 직강을 들으면서 최한솔 쌤의 첨삭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을 쓰면 그 한 편을 최한솔 쌤과 면대면 첨삭을 받으면서 논술을 성적을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쓴 글이 잘 쓴 글인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글인지 모르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첨삭을 받거나 아니면 강사분의 첨삭을 받으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4번 법총론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법과 총론이 되게 끝까지 외워지지 않았던 과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시험 전날, 아침 당일날에서도 내가 인출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법과 총론은 절대 웬만큼 암기력이 좋지 않고서야 잘 외워지지 않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우선 얘도 다외독이 중요해요. 제가 넣어놓은 표와 같이 월, 화, 수, 목, 금, 법은 1에서 7조, 8에서 15조 이런 식으로 분량을 정하고 총론도
그 일주일 분량에 맞도록 분량을 정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금 전화 스터디 같은 것을 정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빈칸을 뚫어서 맞춰보고 그 다음은 통인출이 된다면 통인출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통인출에서 좀 더 심화해서 그러면 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는 뭐가 있는지 맞춰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번 특과정으로 넘어갈게요. 특과정도 중등 여러분들보다는 초등 여러분들은 꼭 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특과정을 9월 중순부터 암기를 시작했는데 이것도 법이나 총론과 마찬가지로 절대 잘 외워지지 않는 과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초등이시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중을 진짜 최소한으로 잡으시고 0으로 잡지 않으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10 비중으로 두었을 때 0.1이라도 하루에 한 줄이라도 보고 그걸 본 후에 시험장을 들어간 나와 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간 나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전화 스터디로 이것을 했었는데 전화 스터디 때 말했던 내용이 시험에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약간 이 단어를 말했던 것 같네라고 시험장에서 써서 맞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과정이 비중이 아무리 작다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2차 공부인데요. 우선 여러분들 지금 시기는 1차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니까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저는 1차 합격 발표 전은 일주일에 3번 그리고 1차 합격 발표 후에는 일주일에 4번 하루에 10시간씩 스터디를 했어요. 진짜 2차 공부는 1차 공부는 스터디가 선택이라면 2차 공부는 스터디가 필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차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체력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하니까 1차 공부 하시는 동안 체력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특수교육학에서 1차부터 2차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8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여러분들이 1차든 2차든 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타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분을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1차는 초록색 출제 예상 스티커를 붙여놨던 곳에 3월에 붙여놨고 뭐 5월 수업 들으면서 또 붙이고 9월에 모의고사를 들으면서 또 붙였던 내용이 실제 1차 시험장에서 반 이상이 그게 나오거든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게 시험장에서 얼마나 빛을 발휘하는지가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 강사의 커리큘럼을 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에서도 5일 전에 최한솔 쌤이 첨삭 예상 문제라고 주셨던 문제가 차시까지 그대로 서울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수업시련은 진짜 그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긴데 진짜 한 강사의 커리를 잘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공부한 내용이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는 말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는 만약에 다시 공부한다면, 제가 만약에 떨어져서 다시 공부한다면 이렇게 공부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부 비율을 적절히 분배해서 공부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3월에는 초과정이랑 특수교육학밖에 공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3월에도 법, 총론, 특과정, 논술 이 비중을 잘 두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 그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되 무엇도 0으로 두지 않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상황에 맞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인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노트도 만들고 또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뭐 기간제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4학년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매우 적은 시간이 주어지니까 남이 만든 서브노트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진짜 시간이 없다고 치면 그냥 기본 이론서를 활용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단기로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자기에 맞는, 자기 특성에 맞는 공부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러분들도 노력하신 만큼 꼭 점수가 나오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오늘 지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초과정이나 뭐 특수교육학 컬러 자료 같은 거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네, 와주세요.